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5.3 그러니까 이제 무브 시멘틱스 있는 부분이죠. 이제 여기서 어떤 학생분이 이제 어렵다라고 좀 댓글을 다셨어요. 유튜브에 무료에 있을 때라든지 혹은 뭐 인프론으로 옮겨갔어도 처음엔 가격이 좀 많이 쌌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도 사실은 어렵다 얘기를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정상 가격으로 가까워지면서 이제 이해가 안 가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좀 한 가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녹화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무브 시멘틱스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부분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라고 봐야 될지 컴플레인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뭐 요청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뒷부분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반쯤 재미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5장쯤 되면 제가 신난 게 맞아요. 뭐 왜냐하면은 이 무브 시멘틱스가 그 모던 C++에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감을 잡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학생분의 공부 이력을 봤더니 강의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timer.h 파일이 설명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8.15 실행시간 측정하기 이후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순서대로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항목이 제 강의가 항목이 이렇게 착착착 정의가 돼 있으니까 좀 사전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뭐 사전식으로 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좀 뭐 앞부분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모던 C++만 뭐 제 강의를 통해서 좀 쉽게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강의를 만들 때는 앞에서부터 보는 분들을 가정을 하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time.h 헤더가 나오는 곳마다 time.h를 매번 설명하고 지나가면은 앞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또 오히려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강의 소개하는 페이지에도 제가 앞에서부터 보시는 게 좋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골라서 보시려다가 전부 다 봤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저한테 이제 댓글이나 뭐 쪽지나 뭐 이런 걸로 피드백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또 공부를 잘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생분이 결국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 뭐 모던 C++에서 무브 시멘틱스를 빨리 공부하고 싶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최신 기술을 빨리 익히고 싶다라는 뭐 그런 충동, 그다음에 내적인 뭐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을 안 하시지만 중간중간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계실 것 같고, 뭐 저는 뭐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교 강의를 할 때는 정말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해를 할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해요. 이거를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하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2년 전에 학생들 개인 지도한 영상이 있어요. 앉아 있으면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얘가 왜 막혔나를 이해할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뭐 거의 100% 이렇게 감정 표현도 잘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거의 100%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온라인 강의도 결국은 대중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다 앉혀놓고 이해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해놓고 질문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일수록 좀 앞에서부터 차분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초보분들은 말을 안 하시지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앞부분에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근데 약간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도전의식이 생기고, 그다음에 뇌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저편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근데 너무 어려우면 힘들겠죠. 근데 조금 어렵고 뭐 약간 좀 짜증도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버틸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정도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는 단계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15장 같은 경우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는 싹 피해가는 부분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얘기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 파이썬에서 이게 그 깊은 복사가 되는지 얕은 복사가 되는지 명확하게 몰라서 오히려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문 프로그래머들, 특히 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작은 거 뭐 간단하게 돌리는 거, 뭐 얘가 뭐 제 앞 영상 보시면 제가 그냥 그 제 작업 시간을, 소소한 행정 시간, 그 문서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파이썬 갖다 쓰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는 뭐 그냥 좀 느려도 상관이 없고 메모리 좀 더 먹어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복잡하고 크고 중요한 거 짤 때는 그게 그 전문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해 가는데, C++는 언어의 원칙상 그걸 피할 수 없어요. 회피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프로그래머 당신을 믿는다. 잘 써봐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장점이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좀 넘어가는 측면이 있죠. 모던 C++가 좋은 교재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좀 영어권도 상황이 다르진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좋은 교재들 있죠. 진짜 그냥 읽었을 때 이거 뭐 읽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루하게 풀어내는 그런 교재들,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나이 든 교수님들이 평생 그거 하나만 계속 고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보시는 책들 중에 그 C++, 그다음에 C 그 프라임 플러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 같은 경우는 책 이제 쓰신 분이 지금 나이가 칠순이 넘으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평생 동안 그 책을 다듬으며 사신 거죠. 근데 모던 C++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 정리가 되진 않은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저도 강의를 준비할 때 존재하는 교재를 전 성격상 그 출판사 뭐 그다음에 저기 서점 뭐 도서관 이런 데 가서 제가 접할 수 있는 교재는 다 뒤져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으면은 좋다, 뭐 나쁘다, 이거 다 검토하고 그 만드는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건너뛰시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타이머 헤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런에서는 학생 강의 이력을 볼 수 있거든요. 뭐 근데 뭐 대단한 거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강의를 몇 개를 수강을 했는가, 몇 프로 수강했는가, 뭐 그런 것 정도만 볼 수 있어요. 사실 그거 말고 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좀 건너뛰시면 좀 힘드실 수 있다. 반대로 이제 다른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고 오신 분들은 앞에 내용 이거 다 아는데 이러면서 사실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약간 어려워야 공부가 잘 되는 게, 이게 다 아는 내용 같으면은 좀 건성건성으로 듣다가 중요한 내용도 사실 많이 놓치거든요. 근데 약간 어려우면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내용을 더 꼼꼼하게 흡수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학생이 좀 힘들다, 뭐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공부라는 게 원래 뭐 즐겁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강의가 재밌다, 뭐 즐겁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뭐 근본적으로 이제 뭐 공부라는 건 뭐 저도 항상 행복하게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어려운지 명확히 알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기가 아주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 문문답법으로 한 명 한 명 개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그냥
그냥 생각 없이 왔더라도 저랑 얘기하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깨닫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이제 뭐 그게 이제 강의를 잘하는 거죠. 가르치는 뭐 강의가 아니고 이제 그 교육을 잘 시키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생각을 하시라는 최소의 조건으로 도대체 정확하게 어디 그러니까 몇 분 몇 초에서 막히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적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다음에 뭐 코드를 장황하게 이렇게 적어서 올리신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뭐 코드도 대부분 사실은 어떤 경우는 저 그냥 쓱 보면 대부분 알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는 코딩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코딩을 많이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거 강의 한번 따라하면서 하는 것도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기본 연습을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소 수십 번은 해본 것 같아요. 뭐 지금 여기 나오는 오토 PT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요거하고 똑같은 거를 뭐 지금까지 연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여러 번 짜봤어요. 공부의 분량이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아껴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얼마나 뭐 양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공부할 때 그것보다 수십 배의 대가를 치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요즘 세대한테 그렇게 수십 배의 시간을 쓰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잡담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근데 뭐 하여튼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의사 표현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 이거 어려웠다라는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머릿속에 타임점 헤더 이런 궁금증이 있었다. 이거 도대체 뭔지 난 짜증났다. 그 기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씨앗이 돼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던 C++ 부분을 좀 더 그냥 책으로 공부하시면은 아무래도 책은 각 페이지가 임의 접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건너뛰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터 고트슐링의 책이 번역서가 있는데 그 책이 그나마 좀 깔끔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아마 그 책을 보시고 다시 강의 와서를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뭐 책들을 보시고 나서도 결국은 다시 제 강의 와서 보시는 게 가장 최단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볼 땐 그 책이 번역이 그나마 가장 좀 부드럽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질문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뭐 제가 편하려고 그런 걸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자신의 머리 안에서 여기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을 스스로 훈련을 하시는 걸 제가 돕기 위해서 그런 걸 요청한 거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뭐 서론이 좀 길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왕 질문이 나온 김에 무브 시멘틱스가 뭐 하는 건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 보셔야 돼요. 엄청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강의에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왕 강의를 보기 시작하셨으니까 요 영상 보기 시작하셨으면 요 얘기까지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앞부분에 벡터 이런 거는 설명이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제가 요거까지 또 다시 설명드리긴 좀 곤란하겠죠. 자, 벡터로 이제 1, 2, 3이 들어있는 뭔가 데이터 구조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주소를 찍는 거예요. 이 데이터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마우스 싹 갖다 대면 인트의 포인터가 뜨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적 할당 받은 1, 2, 3이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 덩어리의 포인터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가 어디 저장이 돼 있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벡터로 이제 1, 2, 3을 출력을 하도록 만들었고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폼은 돌려가지고 내부만 찍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std 벡터가 왜 스트림 오퍼레이터를 자체적으로 오버로딩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짰습니다.
내부에 뭐가 들었나 확인하려고 만든 함수죠. 뭐 그래서 강의에서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프린트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프린트 벡터까지 하면 V 안에 1, 2, 3이 들어있는 어레이 동적 할당 받은 그 메모리 공간, 연속된 공간의 첫 주소가 여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벡터를 하나 더 만들어요. 지금 뭐 제가 편하려고 좀 타이핑 편하려고 오토를 썼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의 VA를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copy constructor가 호출이 되면서 VA에 있는 요소를 VB로 싹 복사를 하려고 들겠죠. 근데 이때 컴파일러가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완벽하게 알기 어려워요. 뭐 완벽하게 알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VB의 생성자의 VA를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는 VA를 유지를 하고 VA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메모리, 뭐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냥 복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VB의 생성자 들여다보면은 VA 입력을 레퍼런스로 받고, 뭐 내부적으로 VB에 새로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거기다 VA에 있는 1, 2, 3을 복사해서 넣겠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요 얘기도 제가 강의에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강의 좋아하시는 이유가 반복을 이제 해주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갖고 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VA의 데이터 주소하고 그다음에 VB의 데이터 주소를 찍어보면 VB가 메모리를 새로 동적 할당을 받아서 거기다가 VA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가 출력되는 주소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벡터를 해보면은 VA와 VB는 같겠죠. 메모리는 다르지만 새로 받은 메모리에다가 VB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생성자 내부에서 VB에다가 동적 할당 받은 메모리에 VA에 있는 1, 2, 3을 싹 복사해서 넣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자, va.data, 그러니까 1, 2, 3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고요. 그 다음에 1, 2, 3 요거죠. 그 다음에 VA의 데이터 찍어보면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VB의 데이터 보면은 새로 할당받은 메모리니까 얘랑 다르죠. 그런데 1, 2, 3, 1, 2, 3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복사를 했으니까. 자, 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성질을 원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VA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숫자 요거 3개가 아니고 한 10기가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기가 정도 되고 여러분 컴퓨터가 메모리가 뭐 딱 10기가 정도 돼요. 그러면은 VB를 만들 때, VA로부터 VB를 만들 때 또 다른 사본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복사본, 카피를 만든다면 여기 10기가 차지하고 있고 VB가 또 추가로 10기가를 차지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메모리가 20기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가 10기가밖에 없다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할 때 어쨌든 10기가 데이터를 쫙 돌면서 복사를 하기 때문에 느리겠죠.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새로 추가된 문법이 VA에 있는 걸 어떠한 경우에는 그냥 옮겨버리자 라는 게 무브 시멘틱스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규칙을 만들고 일반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알밸류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복잡해진 겁니다. 알밸류 레퍼런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자면요,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우면 F는 ma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단순한 법칙에서 시작을 해요.
뭐 우리가 힘을 주면 물체가 가속도가 생겨가지고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런 거 아주 말로 들어도 간단하잖아요. 실생활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뭐 선박을 만들고 뭐 이런 역학 그 물리학, 물리법칙, 뭐 역학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걸로 발전해 나가면은 엄청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이디어는 단순한데 그게 정교해지고 뭐 이렇게 다듬어지고 일반화되고 하면서 수학이 필요해지고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든 기술과 모든 학문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현대에서는 IT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어 하신 이유도 기술 발달이 빠르고 미래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동전의 양면인 거죠. 복잡해지는 건 피할 수 없어요. 대신에 조금이라도 어릴 때 그 개념을 머리에 넣어두면은 훨씬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중력이란 개념에 대해서 뭐 이해 못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뭐 일단 제 주변에는 못 봤거든요. 중력. 근데 중력이란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땐 그거 최신 기술이었어요. 엄청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뭐 이상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정보가 지식이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좀 또 잡담이 길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분 시멘틱스라는 건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서 거기에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너무 많고 버거우니까 너 다 가져가고 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 VB의 생성자가 VA로부터 무브에서 가져올지 카피해서 복사해 올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VA를 던져줄 때 얘를 L밸류 레퍼런스로 던져주거나 혹은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면 얘를 L밸류 카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td move나 forward 같은 것을 이용해서 R밸류 레퍼런스로 던져주면 얘 VA 얘를 나는 더 이상 VA에서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너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VA를 더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VA에 있는 거 가져가도 돼. 너 다 가져가도 돼. 나 안 써. 딱 요거예요. 말로 하니까 되게 쉽죠. 근데 또 요것도 뭐 제가 이제 인프런에 올려놓은 본 강의에서 설명을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 뭐 이렇게 강의의 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떨어지니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딱 그 얘기입니다. 나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져가라 가는 거예요. 그럼 R밸류 레퍼런스란 개념은 왜 나왔냐? 나 어차피 곧 죽어. 너 다 가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R밸류라는 거는 그 변수 주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터럴 형태인 거죠. 그래서 변수에 들어가고 나면 그 리터럴 자체는 쓸 데가 없거든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 곧 죽으니까 너 다 가져가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단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보시면서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단적인 사례는요, VA가 뭐 영역을 넘어가서 아예 사라져 버린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만들면 아주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사례를 만든다면 자, 이렇게 해서 VB가 있고 그다음에 VB는 이렇게 요거를 요 안에 넣어요. 자, 그러면은 VA는 이 스코프를 나가면 어차피 사라질 운명이죠. 그땐 요걸 출력을 할 수가 없겠네요. 사라질 운명이니까 VB는 스코프가 여기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차피 나 죽어. 너 다 가져.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R밸류로 들어가게 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std move를 쓰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본강의에 설명이 있고 요 예제도 본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본강의에서 보신 분들은 사실 뭐 안 보고 이미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문법 설명 위해서 다시 예제를 아까 상태로 돌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자, 이번에 요 VB의 생성자에 STD move로 넣어주고 있죠. 나 필요 없어, 너 다 가져가가 되는 거예요. VA가 나 다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실행을 시켜서 어떻게 달라지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거죠. VA의 데이터죠. 그 다음에 프린트하면 1, 2, 3 나왔고요. 그 다음에 move를 한 다음에 VA의 데이터를 찍었더니 널 포인터예요. 나 죽을 거니까 다 가져가. 진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VB의 데이터 주소가 뭐예요? 요거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힙 데이터의 포인터로 가지고 있던 거를 그냥 옮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장점이, 일단 추가 메모리 공간이 없었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가져간 거니까. 둘째로 그냥 포인터만 넘겨준 거니까 VA로부터 VB로 데이터가 옮겨져 가는 속도가 엄청 빨랐겠죠. 결과적으로 출력해보면 VB는 1, 2, 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질문이 들어온 김에 그 다음에 좀 더 뭐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무브 시멘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초보자일수록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세요. 공부 좀 이제 다른 경로로 앞부분 공부하신 분들 사실 건너뛰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부하셨을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털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좀 학생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좀 사명감을 갖고 녹화한 거라 내용에 구석구석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뒷부분을 위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깔아놓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딱딱 잘라서 보시는 거는 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항목별로 잘라서 공부하시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뭐 제 강의를 구매를 안 하시고 그냥 책을 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아까 뭐 질문하신 분도 앞에서 뭔가 뭐 헤더를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게 있는데 그걸 본 강의에서 설명을 안 해줬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앞부분 강의를 보신 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속 쭉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뭐 지금 제가 잡담이 더 긴 것 같은데 뭐 이 보충 강의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제 무브 시멘틱스에 대한 뭐 개념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만 좀 편한 형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하시면 이런 거 다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몇 년 후에 지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 그거 배울 때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그때 왜 그게 그렇게 힘들었지 이런 기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좀 뭐 열심히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은 어쨌든 제가 공부한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게 뭐 너무 뭐 공부하는데 시간 들이는 거에 대해서 뭐 손해본다,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